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8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31일 1월달 말일이고요. 2022년 양력 기준으로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2월 1일이 되면 이제 설날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설날 전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죠. 지금은 오미크론이라서 방역법상 이제 친척집이라든가 부모님을 못 찾아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번만 좀 잘 넘어가게 되면은 좀 일상으로 좀 회귀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벌써 2년이죠. 코로나 금방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이제 모든 전 세계 전 세계 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민년 흑회범이죠. 흑호랑이의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좀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갑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 먼저 살펴보면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갑,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갑이고요.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의 대장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두머리 기질, 보스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 10개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이런 걸 가지고 통변해서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갑목 자체가 나무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거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중에서도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큰 성목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산에 가게 되면 높이도 한 10m, 20m 쭉쭉 뻗어 있는 나무, 굵고 깔끔하게 자라는 그런 제목들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갑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갑목들은 옆으로 퍼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죠. 하늘 높은 줄 알고 땅 넓은 줄 모르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게 자란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갑목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스 기질이라든가 우두머리 기질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갑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나무를 만져보면 좀 뻣뻣하지만은 금을 쇳덩어리를 만지는 것보다는 갑목은 같이 좀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갑목은 경금 같은 거에 비해서 좀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이 성정 자체가 뭐냐면, 인을 주관한다 그랬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진 마음.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인을 주관한다라고 해서 갑목일간도 마찬가지고 을목일간도 마찬가지고, 어진 그런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즉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갑목 일간, 또 을목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목일간, 을목도 한번 써면서, 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목이죠. 그래서 갑도 목이 되고 을도 목이 되죠. 근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다, 큰 나무, 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곧은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자, 갑목은 하늘 높은 줄 알고 땅 넓은 줄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땅 넓은 줄만 알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화초 같은 거라든가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꾸 타고 넘어가는 이제 넝쿨식물 같은 거 있죠. 넝쿨식물은 주변에 뭐가 없으면 자꾸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갈대 있죠. 갈대가 참 부드러우면서 바람이 불면 잘 유연성 있게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라든가 화목, 꽃을 피우는
화목도 해당이 되고 갈대라든가 아니면 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은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와 같은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화초라든가 아니면 나무로 봤을 땐 넝쿨식물 같은 거, 칡넝쿨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기보다는 을목은 그냥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르다. 갑목을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바로 경금을 뜻하는 것이고 톱이라든가 그 도끼 같은 것이 날이 예리하게 서 있어야지만 갑목을 제목으로서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있죠. 뭐 목수들이 톱도 쓰고 도끼도 쓰고 대패 같은 것도 쓰죠. 요즘은 이제 전기 관련돼서 이제 연장들이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은 정끌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깎아놓고 했죠. 요즘은 뭐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연장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 나무 제목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진짜 좋은 그런 시대죠. 그런 연장들 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연장들이 날이 말끔하게 예리하게 서 있어야지만 갑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가 있죠. 그 경금에 날을 세우는 것을 바로 정화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금을 보기보다는 따뜻한 햇볕하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면은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그래서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간의 특징을 모르면은 사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명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일간, 갑목이 뭐고 을목이 뭐고 병화가 뭐다 정화가 뭐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하고 사주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월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을 가지고 있죠. 봄은 대체적으로 2, 3, 4월 정도, 여름은 4, 5, 6월, 7, 8월이 더 덥다라고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4월, 양력으로 대략 한 4월, 5월, 6월이 양기가 가장 강한 그런 때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7, 8, 9월 정도는 이제 가을로 보고 10, 11, 12 이 정도 되면 겨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계절 안에는 한열의 개념, 추우냐 더우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왕쇠의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난조습이라고도 해요. 한난조습이라고도 하죠.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차가울 한자,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가가 아니라 얼음이 열 정도의 엄청난 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뜻한 것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는 마른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습은 물기가 많은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한난조습의 개념이 바로 이 한열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월에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월에 어느 오행이 약하는지 이런 거를 놓고 보는 건데, 사주를 볼 때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상 휴수라고 이렇게 왕상 휴수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한자도 하나씩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 축월 전체 한 개념으로 봤을 때 해월, 자월, 축월은 같은 겨울 동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절도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죠. 해월 같은 경우는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기하고 음기가 가장 강한 계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될 것이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기가 어느 정도 강한 때를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수의 기온이 약하지만 그래도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맞습니다. 엄동설한이 이렇게 되겠죠. 엄동설한. 그래서 몹시, 혹,
혹한의 계절이면서 해자 축월은 공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줘야 된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개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도 하는데, 해자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거고, 참고로 사후 미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아니라 수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월을 기준으로 해서 차가운 한난 조습을 잘 간파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해자 축월은 화가 필요하다.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자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축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면서, 그다음에 축월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임묘진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에서 임묘진월 환절기가 된다. 임묘진월은 이제 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동절 혹한의 겨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월의 축월에 간목일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에 해당이 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에는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틔워야 되지만은 가을 겨울에는 성장을 멈춘 다자란 성목으로 본다.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다자란 나무죠. 다자란 나무는 마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자란 나무는 작벌해서, 즉 베어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봐야 되고요, 정화를 아울러 봐서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뭘 해줘야 된다?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에 추운 동절이기 때문에 정화만 가져서는 안 되고 병화를 아울러서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 그리고 병화를 아울러서 챙겨줘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금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의 수기를 발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금이 있어서 또 간목을 작벌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글자인데 일간을 빼고 나면 세 글자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하고 정화를 갖췄는데 병화가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럼 병화는 어디다 넣겠습니까? 그러면 지지로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애매하죠. 그래서 천간으로 내가 필요한 글자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 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배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글자 정도는 지지로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자체가 축 위에 올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줘도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신금이 지지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원국 자체에서 모든 글자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운에서라도 그 화를 채워주면 좋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병화가 없어요. 아쉽게도. 병화가 없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금 정화는 갖추고 있는데 병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조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없는 병화가 대운에서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경금, 정화,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글자, 즉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이 태어나면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무를 베어내 가지고 제목으로 쓰는데, 큰 나무는 베어내면 큰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은 작은 나무는 베어놔봤자 어떻게 돼요? 작은 제목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간목이 지지에 인이라든가 묘 같은데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인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간목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정화도 인에 생조를 받아서 정화도 나쁘지 않죠. 인중병화도 같이 어울러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화 경금을 썼는데 지지 인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 인목 하나가 정화의 뿌리도 되고요. 투출되지 않은 병화이지만 인중병화를 쓸 수도 있고, 간목이 지지의 뿌리도 줄 수 있으니까 이 인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갑인일 줄은 아닐 것이고, 타 지지에서 또 인목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축월은 정화, 병화, 경금을 아울러서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갑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을 살펴볼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간목,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음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하고요. 그 재성하고 일간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정제라고 표현하고, 재성하고 일간과의 관계가 음대음, 양대양이 됐던 이유는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재성은 음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 중에서도 얘는 정제 이렇게 표현하고, 격은 정제격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격이 되는 것이죠. 정제격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격이 꼼꼼한 그런 성격이고요. 뭐 직장 생활 같은 경우 한다 하더라도 재무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공직 같은 거라든가 하게 되면 재정 계통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고, 은행 관련된 금융 관련된 일을 해도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잘할 수 있는 성격이고, 만약에 교육자로 쓴다면 재성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초 과학 같은 그러한 용도 쪽에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쪽은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쪽, 계산하는 쪽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축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간목 자체는 뭐 해월, 자월, 수가 왕해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축월은 또 뭐 간목 자체도 그렇게 일간의 기운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원령에 비해서 간목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재다신 약한 그런 국세가 됩니다. 재다신약. 그래서 이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좀 왕하다라고 하는 뜻.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물을 뜻하죠. 술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뜻은 말씀드렸지만 동량의 제목으로서 활용하는 것이지, 물을 줘서 간목을 갖다 생주해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만약에 축월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할 수도 있겠지만 동절에는 물이 얼게 되죠. 물이 얼면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간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보는 경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해자 축월의 간목 같은 경우, 어떻게 축월의 간목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수를 봐서 한기가 가중되게 하는 것보다 같은 목을 봐서 일간 스스로가 왕해지는 것이 좋고요. 일간이 왕해졌을 때 경금 정화를 쓰게 되면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격국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제격으로 보지 않고 저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 이제 정관격으로 또 이렇게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관이 좀 왕한 사주,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연주에도 신축년, 신축월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관이 왕한 사주의 일간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을 봐서 일간 스스로가 좀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화를 봐서 조우도 하고 간목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지를 보게 되면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라 오히려 금을 다시 봤죠. 신금을 봐서 갑신일주가 되면은, 물론 신중에 있는 암장된 임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살이 왕한 사주. 선생님이 정관이라면서요. 얘까지 있으면은 얘는 정관, 얘는 편관 나눌 필요 없이 어차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모두 재관이 모두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살 태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간의 뿌리를 얻고 화로서 금을 제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글자가 필요하죠. 생시에서는 중요한 것은 간목이 뿌리를 얻는 글자하고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축년, 신축월, 갑신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축적에서 신중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수가 목을 생할 때는 물이 얼면 안 되는 것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 떴다라고 하면 축월에, 해자축월에, 동절에 물이 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 물이 얼면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인시, 정묘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사, 경호시, 신민시는 미중에 있는 정화는 그렇게 용도가 없고요. 갑술시, 술중에 있는 정화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용도가 없기 때문에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요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화를 보는 얘 생시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병인시가 있죠. 병인시가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인을 받기 때문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간목도 인의 뿌리를 둬서 가장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시지에 있는 인목하고 뭐가 된다?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생시는 좋을 것 같지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시는 제가 봤을 땐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묘신이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너무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요. 간목이 묘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조훈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금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정화가 신금 두 개를 갖다가 건드리게 되면 이제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간목의 뿌리를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오늘 명식은 거기에 좀 관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묘도 그렇게 나쁜 것은, 정묘시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화를 받죠. 지지에서 사화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신이 이 합수가 되죠.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그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와 또 시간에 있는 기토가 간목하고 갑기합해서 서로 묶이기 때문에 사화를 얻은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사신합수로 인해서 많이 반감되어 있고, 일간 자체가 또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되고, 오화로서 경금을 제한다 하더라도 가장 이 경호시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운이라든가 목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데, 목운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민대운 같은 경우는 인신상충이 되는, 요거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는 우화 하나 가지고 조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미흡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간목 자체가 연월 일주 중에서 통근 정도, 뿌리 하나 정도를 좀 얻고 있는 상태에서 생시를 좀 고른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은 생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간목 자체가 지지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좀 좋은 생시로 볼 수 있었던 병인시 정도가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고르기가 굉장히 좀 난해해졌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생시 뭐가 있어요? 정묘시는 묘에 뿌리를 뒀지만 상관경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사시 같은 경우 사신합수돼서 이것도 썩 좋다고 보기 어렵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호시 같은 게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썩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역시나 간목 일간 자체가 연에서 뿌리를 얻었거나 아니면 연에서 조우가 되는 화를 먼저 봤다라고 봤을 때는 생시가 참 선택의 폭이 넓었을 텐데, 일간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약하고 조우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왕세와 한여를 생시에서 모두 갖추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주의 짜임이 어떤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저라면 이런 날을 택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